자, 얼마 전에 병사 자동 진급 관련해서 그 체력 단련 안 되고 뭐 기준이 안 되는 친구들은 진급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김상호도 초반에는 좀 그렇게 한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부모들이 잘못됐다, 저 찾아가서 뭐 진급이 되니 안 되니 이 얘기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중간에 또 생각이 바뀌어 또 영상 올렸잖아요. 생각이 바뀐 이유는 전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진급 체계가 문제가 있어요. 부대마다 너무 달라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 왜? 어떤 친구는 GOP 근무 쓰고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똑같아요. 병사들도 우리 간부들만큼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한 명이 하는 일을 두세 명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체력 검정까지 우리가 신경 쓰라고 할 수 있는가? GOP 경계 근무 쓰고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한테 우리 체력 단련까지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취사병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보직이 있는데 그 보직에 대해 맞게끔 그 진급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근데 그러한 정립 체계도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몸이 아픈 친구들도 요즘 군대를 많이 오는데 이들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자동 진급을 없애버리겠다, 이번 달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건강한 친구들이 충분히 취약 단련할 시간이 있고 충분히 이런 뭐랄까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안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진급을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지만, 애초에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억지로 끌고 와놓고, 혹은 애초에 체육단련할 시간을 안 줘놓고, 그리고 또는 애초에 체육단련할 수 있는 임무수행, 체육단련할 수 있는 체력을 남겨놓지 않는 임무수행하는 친구들에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 사실 교육훈련 체계나 체력단련을 바꾸면 돼요. 체력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측정이라고 해서 본인이 임무수행하는 거에 맞게끔, 만약에 GOP 근무한다? 그럼 중간에 뭐 긴급 출동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 들어가 제대로 브리핑하고 거기서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거야 사실은. 그렇게 대체해도 되고,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진급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씨발 나 안 해, 배째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군을, 모든 인원들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적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는 게 맞아. 나도 옛날에 소대장 근무할 때 실제로 중대장님이랑 싸웠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걸 평가할 때 개원들은 개원 임무 수행이 있고 수송부에 근무하고 있는 수송부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직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모두 다 개인 일괄적으로 똑같은 평가를 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체력만 좋다고 에이스고 체력이 안 좋아도 임무 수행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런 친구들은 에이스가 아니냐? 그런 친구들은 뭐 패급이냐? 임무 수행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게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 간부들,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평가하면 된다. 그럼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그거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평가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뭐라 했거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때 싸웠잖아. 그 때문에 싸웠어요, 중대장님이랑. 아무튼 난 체력단련도 개개인마다 다 만들었거든요. 체력단련도 단순하게 체력이 안 되니까 휴가 가지 마가 아니라 저는 개인별로 데이터를 다 뽑았어요. 우리 중대원들 다. 중대원들 거의 병사가 몇 명이야 우리 때는. 1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중대원들 데이터 다 뽑은 다음에 누군가는 띵걸음을 잘하고 누군가는 윗몸 일으키기 못해요. 누군가는 팔굽혀펴기를 잘하는데 윗몸 일으키기 못해. 혹은 누군가는 띵걸음만 못해. 그럼 그 친구들 데이터를 뽑아서 그 친구들의 개인별로 맞게끔 체력 단련을 하고, 그 친구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보다 나은 결과를 났으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휴가를 풀어주고, 이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드다줘야 되고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냥 모두 다 똑같이 이 기준에 못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오히려 발전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가, 전 개인별 데이터 다 뽑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노력이 있으면 돼요. 사실 간부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나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모두 다 일괄 적용하는 문제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열받았던 건 뭐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아들이 계급이 역전돼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우리 아들의 사기가 저하돼요. 형평성에 어긋나요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전 오바라고 봐요. 지금도 오바라고 보고, 지금도 이 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사실 저는 지금도 반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들을 만한 이야기는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은 아예 시험을 볼 수가 없었다. 진급 시험을 볼 수가 없었다. 왜? 파견을 나가 있어가지고 임무 수행을 시키는데, 임무 수행을 시키고 있는데 당연히 얘가 지금 파견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얘한테 평가 시험을 보러 들어와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맞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길 우리 군사학과 교수님, 저랑 좀 인연이 있는 분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역 입영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했다. 그래서 아픈 친구들이 많이 온다.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떠한 예외 조항도 없고, 이런 친구들을 그냥 단순하게 진급 누락으로 하면 애초에 군에 오지 못할 불가피한 자원들한테도 또 그런 자존감을 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지휘관 책임으로 몰아갈 거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건, 야 니네 부대 왜 이렇게 진급자가 부족하냐? 너네 체육대원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지휘관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지휘관심이라고. 야, 지휘관이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니네 부대 상병이 이렇게 많아, 니네 부대 일병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또 어떻게 해서 해당 부대에서는? 그럼 또 억지로 하겠죠. 가라로 하던가 또 억지로 부대원들을 또 갈아 먹겠죠. 그럼 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100%예요. 사단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1대대 왜 이렇게 일병이 많아? 아 징급 누락이 많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 거야? 100%예요. 개인의 책임으로 안 가. 부대 지휘관의 책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제도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노력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부대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 테스트하는 부대에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조리병들은 이런 체력되는 시간이 없었다. 혹은 아픈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해서 허리가 아픈 친구들한테 이걸로 대처했다라는 식의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걸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켰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야 내일부터 시작 해버린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부모님들이 발발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근데 부모님들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스탑이 된 겁니다. 사실은 병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그러한 점이 국방부가 매우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죠. 윗몸 일으키기 못한다고 패급이냐? 그래서 패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서 어머니가 너무 놀랐다. 왜 사람한테 뭐 폐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체력 단련을 못한다고 패급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니들끼리 야 너 윗몸 일으키기 왜 이래? 야 너 존나 패급이네? 이거는 너 존나 그냥 너 윗몸 일으키기 못하네 라고 그냥 우리가 대명사로 하는 거지 진짜 패급이라서 패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다가 물건을 놓쳤어. 아 저 패급 새끼 이거는 저 그냥 비용신 이렇게 장난치는 듯이 얘기하는 거지 진짜 아드님한테 야 패급 너 폐유지가 보다 못한 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어머니가 오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저 패급 막 족구하다가 못 찼어. 아 존나 패급이야 이거지. 장난식으로 하는 거지 진짜 패급은 윗몸 일으키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임무 수행을 못하는 애들이 진짜 패급인 거지. 그리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분위기도 못 맞추고 막 그냥 뭐 분위기 곱창내고 막 그런 거지. 그냥 우리 병사들끼리 패급은 그냥 애칭이에요. 애칭이에요. 너무 급하게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 그냥 아유 저 바보 이런 거지. 어머니 아들한테도 그러잖아. 어머니 아들이 엄마 이거 어디 있어? 거기 있어. 엄마 없는데 너 엄마가 찾으면 죽어. 엄마가 왔어. 아유 바보 같은 자식 여기 있잖아 임마. 그럼 진짜 아들이 엄마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물건 못 찾아서 엄마가 에이 바보 여기 있잖아 하는 그런 수준인 거지. 그런 약간 애칭 같은 거지. 진짜 우리 아들이 패급이라는 소리 들었다고 해서 진짜 패급이나 폐유지 취급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오해하신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오해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앞으로 어머님도 그냥 뭐 좀 부대에서 직장에서 일을 못한 친구 있다. 아이 패급 새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심각한 욕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도 이게 허리에 안 좋은 운동이 맞아요. 근데 이걸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어. 윗몸 일으키기 말고도 배근력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 말고 매달려서 다리 들어 올리기거나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에 위험이 있고 디스크 있는 사람 되게 위험한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체력 단련 관련해서도 문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군 병사보다 체력이 낮은 여군 간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 여군 기준이었다? 우리 부대에 진급 못할 병사가 있을까요? 이것이 또 미스테리입니다. 여군 기준으로 하면 우리 부대에 과연 진급 못할 병사가 있을까? 그럼 여군은 고로 패급인 것인가? 라고 우리가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것은 여군의 전투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팩트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여군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군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우리 군인 여군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 군이 동등한 기준을 가져가야 돼요. 왜 특전사 남군은 턱걸이가 있는데 왜 여군은 턱걸이가 없죠? 여자가 턱걸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턱걸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키면 해요. 안 시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군들 체력 단련 남군 수준 올려도 할 놈들은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 못할까봐 하는 거거든요. 못할까봐? 아니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한다니까요. 왜? 내가 살아남으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성과상여금 받으려면 해야 되고 내가 진급하려면 해야 돼. 근데 기준이 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왜 여군들을 무시하냐고. 여군들도 할 수 있다니까. 왜 우리 군이 여군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군이 특전사도 여군을 무시하는 거예요. 턱걸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턱걸이 여자들도 하잖아요. 하면 해요. 안 시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시키니까 여군들이 약하다고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군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져야 돼요. 여군분들도. 아니 내가 똑같이 복무하는데 내가 병사보다 체력 기준 낮은 게 맞냐? 나는 병사들보다 체력이 세다. 우리 여군들의 기준을 올려달라고 여군들도 이야기해야 돼요. 여군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군이 아니다 군인이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죠. 물론 출산하고 나서 몸이 망가져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은 우리 배려.
배려해 주는 거예요. 출산하고 난 이후에 여자들은 여군 간부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전투 일선에서 빼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체력이 됐다 그럼 다시 넣어주지. 근데 출산하고 난 여성 군인에게 여군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은 따로 빼서 뭐 전투 일선이 아니라 행정 일선에도 본인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보내면 돼요. 근데 여군들이 스스로가 내가 본인들이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군들과 동등한 체력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군인이다, 난 여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훈련소, 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 학군단 기초군사훈련, 부사관 기초군사훈련 첫 입대할 때는 남군과 여군이 머리가 동등해야 돼요. 머리카락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 여군들은 머리가 단발이어야 되고 왜 남군들은 삭발해야 되죠? 논리 맞아요? 논리가 뭐예요? 논리가 뭡니까? 어차피 훈련소 기간 기껏해야 한 달이고 두세 달 뒤면 머리 기르면 돼요. 그때부터는 여자의 삶도 살아야 되니까 그 뒤로 기르는 건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만 애초에 훈련소나 내가 장교로 들어가는 마음가짐, 부사관으로 들어가는 마음가짐이 내가 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기간은 머리를 삭발하는 게 맞아요. 똑같이 삭발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처음에 스타트는 그 이후에 여자로서의 삶도 필요하니까 그 위에 머리 기르는 거는 내가 오케이 하겠지만 그 정도 각오도 안 되는데 입대한다고? 아니야, 대부분 각오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입대를 안 한다고? 그럼 기껏 머리카락 때문에 입대를 안 한다고?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입대하지 마. 그럴 거면.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하겠다 그러면 또 마음가짐이 다른 거잖아. 마음가짐이. 나도 똑같이 머리 자르고 들어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머리는 왜 자르는 거냐면 뭐 개인의 위생도 있고 원래 잘 씻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말릴 수도 없고 잘 말릴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짧게 자르는 겁니다. 또 머리채가 붙잡힐 수도 있고요. 머리채로 붙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길면 머리를 자주 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짧은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뭐 포탄을 맞으면 머리 뭐 수술해야 된다면 그것도 있는데 머리가 짧아야 되는 건 유리한 게 맞아요. 군인들한테는. 머리가 길면 덥고 땀나고 그리고 자주 못 감고 작전이 들어가면 그건 문제가 말이 맞습니다. 그건 머리가 짧아야 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이런 것도 문제다. 이런 게 우리 부모연대 어머님께서 이게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줄 세우기 당했던 우리 아이들이 줄 세우기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하신 거잖아요. 누가 줄 세웠는데요? 이거는 부모님들 이거 이런 식의 워딩을 하시면 힘을 못 얻어요, 어머니. 이런 식의 워딩을 하시면 힘을 못 얻어요. 누가 줄 세웠죠? 부모가 줄 세웠어요. 난 우리 아이 빵점 맞아도 뭐라 안 해요. 괜찮다 그래요. 잘했다고. 괜찮아. 뭐 하지면 어때? 근데 대신에 네가 모르는 거 잘못된 거야. 모르는 거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번 내가 틀린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틀린 거를 그렇게 넘어가고 그건 창피한 거라고. 근데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너가 스스로 행복하고 너가 좋으면 된 거다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누가 줄 세우겠는데? 내가 줄 세우겠어? 줄 세운 건지 본인들 생각인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국가에 부름받고 간 군대에서까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잘못된 거로 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후임이 선임이 될 수 있냐 이거는 직장 생활에서 내 부하가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진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는 억지로 끌려온 곳이니까 그런 이의가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이제 군이 스스로 모병제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는 비전투와 전투 분야를 나눠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 이렇게 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극성 부모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체력 단련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까지 똑같이 일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거는 당연히 모두가 공감하겠죠. 네, 이런 식의 선우인간이 바뀌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오히려 극성 부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의견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의견도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체력 심사 이게 잘못된 거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문제가 장애가 있거나 아픈 친구들. 근데 멀쩡한 친구들까지 아픈 친구들을 앞세워서 그 친구들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픈 친구들,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맞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픈 친구들을 앞세워서 멀쩡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 덕을 보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도 보상받으려는 건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체력 검사는 없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을 안 했잖아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는 아픈 친구들, 그 친구들 빼고요. 다쳐서 눈치 보고 병원도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억지 주장하시지 마세요. 모든 친구들이 저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해답을 좀 가져오면은 그냥 저는 병장 위에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병장 위에. 아니 노력해서 된다는 논리면 노력해서 육사 갔으면 된다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맞아.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체육대학교 나온 애들은 체력검정을 안 봐요? 체육대학교 나온 애가 체력검정을 봤어. 근데
안 좋아. 그럼 체육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다 패스해줘야 돼요? 그 논리면? 매 테스트마다 노력을 해야지. 내가 체육대학교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체력 검정을 다 패스해도 돼요? 체력 검정 안 봐도 돼요? 그거 하나로? 논리가 지능이 박살난 것 같은데? 지능이 박살난 것 같은데 아까 질문하신 분? 아 그렇잖아요.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서울대 법대 나오면 사법고시 안 봐도 돼요? 논리가 박살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 해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요. 저라면 차라리 전투 프로나 특급 전사 수당을 주는 게 낫다. 애들 월급 깎는 것보단 전투 프로나 특급 전사 수당을 따로 챙겨주고 그들에게 그런 뭐 휘장이나 그런 걸 만들어줘서 더 자존감을 올릴 수, 그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더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징병제다 보니까 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고 봐요. 저는 징병이다 보니까 이게 징병의 모순이고 징병의 한계점인데 차라리 잘하는 친구들한테 더 잘해주고 더 수당을 챙겨주고 그 친구들에게 주말이나 뭐 외박을 늘려주던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카투사 애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왠 줄 알아요? 카투사처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카투사는 못하면 쫓겨나요. 카투사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카투사 애들이 진짜로 거기 군기가 살아있거든요. 왠 줄 알아요? 못하면 육군부대로 쫓겨나요. 그거 엄청 열심히 한다고. 왜? 카투사는 뭐 주말에 뭐 애들 외박 나가는 것도 뭐라 안 하죠. 핸드폰 쓰는 것도 평소에 들고 다녀요. 주말 카투사 애들은 핸드폰 쓰는 것도 뭐라 안 하죠. 미군들하고 같이 생활해서 맛있는 밥도 먹죠. 많이 깨어있죠. 애들 아침마다 띵그름해요. 그 아침마다 PT 하잖아요. 카투사 애들 그거 못하면은 그 잘려요.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군인인데 똑같은 징병제로 온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카투사의 경험이 장교보다 좋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결국 우리 군대가 어느 정도 모병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되면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저는 생각이 이거예요. 모병과 직모 혼합제. 저도 직모 혼합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징병제는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이에요. 징병제를 22개월로 늘리고 모병제를 18개월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모병제 애들은 GOP나 이런 전투 일선에 내보내고 그 친구들한테는 월급을 300만 원에 맞춰주고 그리고 18개월 하는 친구들한테는 한 150만 원 선 그 적금의 혜택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적금의 혜택을. 그래서 만약에 네가 편하게 있고 싶으면 전투 근무 지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계급이 1병과 2병으로 나눠요. 22개월인데. 그리고 전투 모병제는 병장까지 만들어. 전투 모병제는 18개월로 하고 그러면서 네가 선택해. 짧게 빡세게 할래? 그리고 병장 전역으로 할래? 아니면은 그냥 괜찮게 전투 근무 지원으로 해서 기초군사 훈련만 받고 후방에서 좀 도움 주는 걸로 해서 1병, 2병까지만 할래? 네가 선택해. 전투 근무 지원 병가로 해서 그러니까 공익을 이제 군내에 넣는 거죠. 따지고 보면 공익 근무원 다 없애버리고 네가 선택해. 그리고 여자한테 문 열어줘. 여자들한테도 전투병 열어줘. 그리고 이제 우리 군 가산점도 줘야죠. 징병제는 모병제는 여자 열어줘. 여자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똑같은 시험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 너 진급 안 돼? 내려가. 22개월로 내려가. 쫓겨나. 너 징병부대로 내려가. 전투근무 지원으로 가. 아니에요. 전부 후방 안 가요. 왜냐면 과거에 ROTC가 높았던 이유는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짧았어요. 병사보다 자유로웠어요. 병사보다 핸드폰을 쓰고 월급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OTC가 경쟁률이 높았던 거예요. ROTC가 전부 후방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넓혀줘야 돼요. 조금씩 그 범위를. ROTC가 인기 많았던 이유는 병사보다 근무가 짧았어요. 그 병사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복무를 생각해봐야겠죠. 그리고 전투근무 지원병으로 근무한 친구들은 PX 평생 이용권 이런 거 줘야지. 혜택을 줘야지. 단순하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여러 가지를 고민 한번 해봐야겠죠. 자, 28세단 없어진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더 큰 혜택을 줘야 모병으로 올까 말까예요. 과거에는 병사가 36개월이고 ROTC가 24개월이었죠. 28개월이었죠. 훨씬 짧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나 그것 때문에도 그 여군 내가 어디에 나가서 인터뷰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여군이 군인으로 못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DM이랑 엄청 연락 많이 왔어요. 사람들한테 연락 엄청 많이 왔어. 욕하고 막 지가 뭐 여군인데 자기는 여군인데 잘할 수 있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입대하실 때 머리 잘랐어요? 머리 안 잘랐대. 근데 뭐 어쩌라고. 네가 무슨 군인이랑 동등이 다르지. 체육검정 다른데. 막 연병을 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여군인데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다른 친구 이번에는. 내가 그럼 지가 남군이랑 남군보다 체력이 좋대. 그래서 내가 팔굽혀펴기 잇몸일으키기도 그때만 대답을 못해. 갖고 와봐. 너 달리기만 잘한 거 아니야? 달리기만 그러니까 심지어 달리기는 이제 요즘에 애들이 마라톤 많이 뛰어가지고 남군이랑 달리하면 안 돼. 똑같이 해야 돼. 달리기는 요즘 마라톤 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4분대 페이스로 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팔굽혀펴기 잇몸일으키기는 증명해봐? 증명 못하잖아. 증명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니 애들이 기준이 낮으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 기준이 높으면 해요. 복지 관련 돈에 공감 가는데 피복 사이트 전투복 재고용이라 못 사고 있는 현실이네요.
아니 기준이 낮으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 기준이 높으면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투병과는 그렇게 해줘야지. 요번에 특공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임관을 했는데 하사들이 기준을 같이 해주면 한다고요. 기준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개판인 K군대 상황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병이 아닌 여군들도 병사들로 모병을 먼저 뽑아보고 그리고 그 당연히 군 가산점제는 당연히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우리가 호봉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직장이나 공기업에서도 군 복무를 수료한 친구들에게는 호봉을 인정해주는 법안을 만들어야겠죠.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공공기관이나 혹은 기업체에서도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에게는 호봉, 그래야 간부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 생활을 3년 이상 한 친구들에게는 PX 평생 이용권, 월 50만 원 이하까지. 괜찮지 않아? 3년 이상이면 애들이 전문화사 1년 지원할 거 아니야, 병사들도. 야, PX 이용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 그렇지 않아? PX 현역만 이용하는 거 열받지 않아? 최소한 PX 한 3년 이상 한 친구들한테는 평생 10년 한 애들이랑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PX 그거 얼마나 간다고? 기껏해야 과자 부스러기 그거 얼마나 주워 먹는다고? 그거를 치사하게 달팽이 크림 원래 싼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싼 거야. 그렇게 싸게 판 거야. 그래, 군 복지 포털도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병사들도 이용 못하니까 병사들은 군생활 3년 이상 한 친구들 그럼 전문화사 지원하겠지. PX? PX 이용권 이용하려면 전문화사 1년만 더 하면 된다고? 1년 더 해볼까? 하면 되잖아. 28개월 이상 준다고 하면 되잖아. 28개월 이상 하면 되겠다. 학군단도 있으니까 28개월 딱이네. 학군단 포함해가지고 괜찮은데? 아무튼 도대체 장기로 전역해서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PX 이용권 그거 얼마나 한다고 치사하게. 학사도 포함되고 다 되네. 부사관도 포함되고. 그리고 부사관 관련해서도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부사관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부사관 그 3년으로 줄여야 돼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부사관이 4년 이상 넘어가는 친구들한테는 장기복무 지원금을 줘야죠. 단기복무 지원금이 아니라 4년차 넘어가는 친구들한테 중령진 달아주고 3년까지는 하사, 4년차 진급하는 친구도 중령진, 중사진 달아주고 그다음 그 친구들한테 장기복무 장려금을 줘야지. 3년 단위로. 그게 맞는 거지. 4년짜리 단기복무 장려금을 왜 줘? 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장기복무 장려금을 주고 더 우려먹어야지. 왜 3년이 너무 4년 너무 길어요. 4년은. 장교부사관 공속 넘쳐요. 너무 어마어마하죠. 페바는 40%밖에 안 된다니까, 병력이.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규백이 형은 잘 쉬시고, 규백이 형 지금 육사한테 잡혀 먹힌 것 같은데 쫄보자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